네, 안녕하십니까. 임철현 변호사의 기업법 서고입니다. 오늘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6월 1일에 선고된 2023로 58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 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를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판시 내용은 한번 AI 성우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로 58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이 사건의 피고인인 B 사이에는 회사 대표와 비서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 A는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보내주면서 그 돈으로 시회사의 주식을 사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자 명의도 B의 이름으로 해서 매입한 주식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대로 시회사의 주식 1억 원어치를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시회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 개발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가 있었던 회사로 여겨집니다. 피고인 B가 시회사의 주식을 산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자 B는 A의 허락 없이 시회사의 주식을 2억 원에 팔고 자신이 그 돈을 가집니다. 대표 A는 피고인 B에게 원금 1억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B는 이마저도 거절하였고 A는 B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횡령죄로 형사고소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부탁을 받고 돈 1억 원으로 바로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1억 원 자체가 횡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주식은 대표 A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피해자 A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A가 자신의 주식을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를 위해 주식을 보관할 법적 지위에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위탁관계가 과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통상 주식 명의 신탁에는 좋지 않은 목적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주식은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 위탁 관계가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대표 A를 횡령죄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2016년도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2014도 6992 판결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의 명의 신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으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한정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횡령죄로 처벌되던 중간 생략 등기형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행위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례 변경을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명의 수탁자가 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는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명의 신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명의 신탁을 이용해서 내부 거래를 하거나 조세나 강제 집행을 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식 명의 신탁 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명의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